제가 힘들게 찾아온 이곳은 라오스 내에서 꽤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곳곳에 도랑아리들이 놓여 있어 항아리 평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놀라운 건 이 항아리들이 약 2000여 년 전 유적이라는 점인데요. 하나하나 사람들이 손으로 돌을 쪼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평원에만 약 400여 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돌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야, 여기는 또 와보니까 어떤 유적지에 온 느낌이 확실히 들기는 한데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돌무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있고요. 이건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무덤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왕의 술잔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여기 딱 와보니까 예전에 신들이 내려와서 후세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맛있는 술을 한 잔씩 딱 하시고 이 술잔을 딱 놓고 가신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항아리 평원은 라오스 시엔쿠앙주의 최대 관광지입니다. 고대 라오스 사람들은 대체 이 항아리로 뭘 하려 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 용도를 알 수 없어 이 항아리들이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ต่อมาเป็นคนขวาเห็นอันซากศพคนตายอยู่ในไหเห็นนะแล้วก็มีโปกมือบ่มีสายคอบ่ก็มีต่างหูบ่แล้วก็มีกระดูกคนตายนะสุดท้ายมากเลยยังยืนว่าใส่สำหรับเก็บเมียนคนตายนะ 항아리 유적과 함께 이 평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건 바로 이 구덩이입니다. 어떤 구덩이이기에 오늘날까지 보존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전쟁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อเมริกามันก็อยากยัดแยกเอาเขตนี้แต่ว่าที่จริงพวกอิสระลาวนะมันอยู่ก่อนแล้วควบคุมก่อนแล้วแต่สัญญาไทยทงให้หินนี่เสียหายอย่างนักหน่วงเลยนะยังเหลือแต่น้อยๆเดียวส่วนเราก็เป็นศาสตร์ปลักหักพังหมดเลยนะแต่ก่อนซ้ำแต่ก่อนยังดียังดีงามอยู่แต่ก่อนนะ 그때 폭탄 투하로 유적인 항아리들도 많이 부셔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곳엔 2000여 년 전 고대와 50여 년 전 베트남 전쟁의 흔적이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쟁이 남긴 흔적은 인근 마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라오스 북부 폰사완에 속한 이 마을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대장장이의 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보기에 평범한 시골 마을 같은 이곳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바로 이 포탄 때문입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 이쁜 마을에 이거 무지막지한 이게 포탄이죠, 이게. 저 키보다 더 크겠는데요. 이게 땅에 박혀 있는 게 이 정도니까. 야, 이거 무섭습니다. 저는 근처만 가도. 사바이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시네. 대체 대장장이와 이 포탄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가까이 가봤는데요. 이곳에서 주로 만드는 건 숟가락이나 그릇 같은 생활용품.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하나 샘물을 틀에 부어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숟가락이 특별한 이유는 그 쇳물에 있습니다. มีแต่ว่าอยากกินแต่ก่อนสมัยปี75ขึ้นหลังพุ่นเนาะแล้วก็มีประเทศลาวเนี่ยเกิดสงครามซะสงครามแบบว่าค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น่ะเขาก็มายิงคนลาวมาฆ่าคนลาวนะแล้วก็ใส่ระเบิดที่ว่าจำนวนที่ว่ามันตกค้างก็คือจำนวนนั้นที่เราเห็นอยู่นะแล้วมันก็มีเศษเหลี่ยสงครามหลายแล้วก็คนลาวนี่ก็เลยเก็บกรรมมาเฮ็ดหัตถกรรมลอกบ่วงนี่นะ 전쟁 당시 이 부근에 투하된 폭탄 양을 환산해 보면 주민 한 명당 무려 0.5톤에 달할 만큼 엄청났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그걸로 생활용품을 만들 정도니 얼마나 엄청난 양이었는지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문에 누구보다 힘들었던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길 바라며 부처님의 영꽃과 수호신인 코끼리를 만듭니다. 점심을 대접해주겠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카사바입니다. 하루 종일 불과 씨름하는 대장장이가 식사도 불로 구워낸 카사바를 먹는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재밌습니다. 고구마 맛이에요, 고구마 맛. 근데 참 기분이 되게 묘하죠. 이거 사람을 죽이던 살상 무기로 지금은 또 먹고 살기 위한 수단에 또 숟가락을 만들고 그 옛날 말에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봤을 때는 좀 참 묘한 기분이 들어요. 네. 이제 다시는 그런 비극이 찾아오지 않기를. 마을을 떠나며 저는 평화를 빌었습니다. 훈사와는 라오스 북부 시앙쿠앙주에 자리한 도시로 숲과 나무가 많아 낙원의 언덕이라 불립니다. 시앙쿠앙주의 주도라고는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농경 마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향한 곳은 시내에 자리한 시장. 특히나 이런 재래시장이 서 있는 도시에선 시장 구경의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얼음 팔뚝만한 물고기들. 라오스 사람들은 민물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오, 여기 크다. 메기. 생선들이 되게 많아요. 라오스에는 특이한 식재료도 적지 않은데요. 이건 식용곤충인 마앵다입니다. 물고기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런 바구니들인데요. 이것들은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찹쌀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딱 찌더라고요. 아침밥을 하는.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아직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더 많은 시장입니다. 라오스식 도시락입니다, 이게. 밥을 딱 여기 들어가면 1인분씩 딱 담아서, 여기 가족용도 있네요. 여기는 좀 큰 거. 이야. 이렇게. 참 정성스럽죠, 뭐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것, 바로 새입니다.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걸 새를 사가서 저 위에 산 위에서 이렇게 풀어주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원을 전달해주는 새. 우리나라는 방생을 물고기로 하는데 라오스에서는 새로 하나 봅니다. 시장 구경의 또 다른 재미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여긴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I want a bacon sandwich. Yeah. Yeah. 라오스의 길거리 음식점들은 메뉴도 다양한 데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재료를 아끼지 않아 양이 푸짐한 건 역시 이 길거리 음식점의 매력입니다.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How much is 20,000 kip. 와, 이렇게 푸짐한 게
거의 한국 돈으로 그러면은 한 600원? 요 정도로 하는데 이 세상에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까? 600원에? 네. 곱잘. 야, 정말 이렇게 큰 거를 이게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한 물가를 감안한다고 해도 한 5,000원 정도는 드려야 미안하지 않을 가격인데 푸짐하고 진짜 맛있습니다.